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드론들이 계속해서 루마니아 영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드론들은 원래 우크라이나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푸틴과 측근들이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지지를 철회하게 하려는 러시아의 위협 전술 중 일부입니다. 그것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수수에 지쳤습니다. 푸틴은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드론에 반격을 시작하자 경악했습니다. 이는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칠 믿기 힘든 수준의 확전입니다. 7월 24일부터 루마니아는 3일 동안 러시아의 공격 드론 3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러한 불법 침입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공유하는 614km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가 감행하는 공격이 강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침입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명확하며 루마니아의 드론 대응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3대의 러시아 드론 모두 F-16 전투기로 격추됐습니다.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로 넘어오자 F-16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첫 사건은 7월 24일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드론들이 술리나와 퍼터슈티 사이에서 루마니아로 침입했습니다. 퍼터슈티에는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2대가 출격했으나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지 못했고 이어 F-16 이 미사일을 발사해 파디나 근처 들판에서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드론은 러시아 샤헤드 드론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러시아 드론이 다뉴브 삼각주 근처에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해 루마니아가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켰습니다. 러시아 드론은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이 모델은 이전보다 강력하고 제트 엔진이 장착돼 훨씬 빨랐습니다. 7월 26일 오전 10시 15분경 세 번째 러시아 드론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F-16 전투기들 이 퍼터슈티에서 긴급 출격했고 이번에는 흑해의 루마니아 영해상공 어딘가에서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한 번의 드론 침입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었겠지만 2번이면 의심이 생기고 3번이면 이건 러시아가 모든 것을 매우 의도적으로 했다는 패턴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뉴브강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러시아 드론이 왜 루마니아 영토로 들어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는 이 강의 우크라이나 항구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뉴브강은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세계에 수출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이 물길 하나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러시아는 이를 끝내려 합니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그렇게 원해왔습니다. 이즈마일과 오데사 등 다뉴브강 항구들은 수세기 동안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산업이 올리는 수익을 크게 잠식하려 하면서 그 항구들이 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변 전쟁에서도 종종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산업은 세계 밀판 내의 10%를 차지합니다. 우크라이나 수출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강화하도록 허락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들이 굶주리게 두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도나우강 항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5월에는 이즈마일이 2번 공격을 받았는데 한 번은 5월 2일에 또 한 번은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구 인프라가 손상되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루마니아와 관련해 중요할까요? 도나우강 일부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국경을 따라 흐릅니다. 최근 2번째 드론 침입 사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루마니아 도나우 삼각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가 도나우강을 공유한다는 점을 이용해 샤이드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들어올 때마다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우리는 루마니아를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크렘린은 주장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겨냥한 것은 우크라이나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 이런 주장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드론의 경로를 교란하는 전자전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모든 다뉴브 항구에 설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드론이 심호 방해를 받아 실수로 루마니아로 날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모발적인 확산으로 인해 여기저기 드론이 가끔 넘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포스트가 지적하듯이 최근 3번의 침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31번째, 32번째, 33번째 사례입니다. 매번 루마니아는 드론 대응을 위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지만 이전에는 드론을 격추하지 않고 관찰만 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드론의 잔해가 루마니아 영토에서 약 50차례나 발견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침입 대부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 3번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러시아는 더는 다뉴브강 일대에서 벌어지는 공격을 핑계로 댈 수 없습니다. 크렘린은 이 드론을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71만 달러. 이것이 루마니아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자국 영공에 들어온 드론 3대를 격추하는 데 쓴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게 크렘린의 의도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보내는 모든 드론이 반드시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출격만 하고 발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연료가 소모되어야 하고
애초에 없었을 출격에 여전히 돈이 낭비됩니다. 하지만 이제 루마니아가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미사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듭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우발적인 드론 침입으로 인해 수만 달러에 불과한 샤이드 드론을 희생시키는 대신 그 투자에 비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는 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루마니아가 푸틴의 장난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루마니아는 나토 교리의 전면적 개편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드론은 더 이상 호위받지 않을 것입니다. 추적이나 감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드론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는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루마니아가 최근에 이 공중 침입에 대응해 루마니아 주재 러시아 사절 블라디미르 라파예프를 먼저 소환하자 러시아는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절에게 5일 내 출국하라는 경고와 함께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도 소환했습니다. 부쿠레슈티 러시아 대사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추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드론 침입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크렘린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만 의도했다고 반복합니다. 늘 하던 변명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루마니아가 사태를 확대하려 한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흡은 이미 원숭이 우리에서 똥을 던지듯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사절 추방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국경을 넘는 어떠한 작전도 감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러시아의 대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국경을 넘는 작전을 시작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에 찬 반응에서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루마니아와 나토의 경계를 시험해본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자 이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루마니아의 러시아 드론 격추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변화가 보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이 모든 것이 러시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차원이 있는데 이는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나토,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합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러시아 드론 대응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2025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영공에 무단으로 진입한 드론을 군대가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같은 해 후반에는 루마니아가 드론 방어를 돕기 위해 미국산 메롭스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요격 드론입니다. 메롭스는 소형 트럭에 실릴 정도로 작고 접근하는 드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AI 지원 유도 시스템을 사용해 신호방해 등 전자간섭을 극복하며 드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루마니아 영공 내 러시아 드론 격추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침입이 더 자주 발생했지만 격추를 허용하는 법안은 루마니아의 더 민족주의적인 여러 정당들에 의해 반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이 러시아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긴장 고조로 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5월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마니아 군사분석가 라두 투도르는 ABC 뉴스에서 그 사건이 루마니아가 러시아 드론에 조치를 취하게 만든 심리적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토 동맹국들의 결정으로 무력 대응을 피한 것 같습니다. 긴장 고조 위험 때문이라고 투도르는 말합니다. 이제는 루마니아의 결정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8일 루마니아가 다시 드론 침입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확실히 더 위험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동부 아파트에 충돌해 모자가 다쳤습니다. 루마니아는 드론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로 추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투기는 격추하러 출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두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위험을 다시 감수하지 않으려는 루마니아는 앞으로 자국 영토에 진입하는 러시아 드론은 모두 격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단 3일 만에 3번이나 그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푸틴에게 루마니아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러시아는 선을 너무 여러 번 넘었습니다. 이제 크렘린이 다시 시도할 때마다 루마니아는 강하게 맞설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이런 대응 변화는 나토 한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하는 나토 교리 변화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것이 더 넓은 의미 중 하나입니다. 루마니아는 나토의 대러시아 정책에서 부담을 떠안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나토 흑해 전략에서 핵심적입니다. 이제 루마니아를 러시아 공격 대비 첫 방어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F-16 전투기가 그 증거죠. 루마니아에는 70대의 F-16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루마니아는 또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미국 무기 체계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 32대의 F-35 전투기를 곧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선의 강화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하면 러시아 침공 위험 국가는 나토 동맹 내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됩니다. 루마니아는 방위안보 및 회복력 운행의 창립 회원국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여러 방공 구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터키와 함께 흑해 주변 나토 탄도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루마니아는 공군기지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터키, 불가리아와 흑해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아주 간단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루마니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토의 더 중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우리가 방금 본 3번의 요격으로 더욱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격들은 나토가 러시아의 드론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교리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나토의 러시아 대응은 감시, 호위, 성명 발표에 그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으로 추정되는 표적에 발포하는 일은 수십 년간 상상할 수 없었고 2022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적 공격은 사태 악화 위험이 있으며 푸틴이 나토와 연대한 국가를 침공할 명분을 찾는다면 오히려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그 교리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러시아가 루마니아 영토에 전투기를 보내면 그 전투기는 F-16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들과 마주하며 이들이 러시아 전투기 양옆에부터 영공 밖으로 호위할 것입니다. 그 표적을 파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푸틴이 조종사를 잃으면 러시아 국민들을 나토에 맞서 결집시키는 구실이 됩니다. 하지만 드론은 무인기이며 루마니아의 경우 러시아는 나토 영공에 의도적으로 진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드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는 교리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토는 이러한 표적에 점점 더 발포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6월에 시작된 드론 엣지 이니셔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토는 이 프로그램에 400억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해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며 결정적으로 드론 위협 무력화가 목표입니다. 완성까지 5년이 걸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푸틴에게 나토가 드론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신호입니다. 나토는 드론을 발견 즉시 파괴합니다. 루마니아는 드론 격추로 정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제 억제가 아닌 적극 대응이 새로운 절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교리 변화에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섀도우 함대 선박, 정찰선, 나토 영토를 침범하는 전투기를 폭파하진 않을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러시아 군인이 관련된 표적은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보다 훨씬 비싼 미사일을 써서 드론을 격추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곧 더 효율적인 방어 체계가 등장할 것이며 우리는 러시아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러시아 드론을 파괴했고 러시아는 늘 해왔듯 분노에 찬 무력한 위협만 했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덴마크처럼 러시아의 공중 침입에 피해를 입었던 다른 나라들도 이를 보고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할 수 있다면 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드론 문제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 행동의 더 넓은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당 기간 동안 나토를 시험해왔습니다. 그는 아직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영공 침범은 나토 영토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캠페인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과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응을 시험하며 분열을 노립니다. 푸틴의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나토 지도자들이 러시아 대응을 두고 논쟁만 벌이다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만듭니다. 직접 대응이 없는 각 공격은 푸틴에게 상황을 더 악화시켜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모두 의도적입니다. 루마니아에 실수로 들어온 드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24일과 26일 이후 푸틴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확전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나토 지도자들은 그를 간파했습니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 미하우 바라노프스키는 5월에 루마니아 민간인 2명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들은 실수가 아니라 도발이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확전의 규모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는 유로뉴스에 말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폴란드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전투기 대응을 통해 푸틴에게 더 이상 확전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드론이 더 이상 마음대로 혼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나토가 푸틴이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러시아의 도전에 답했고 마지막 열쇠는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푸틴이 나토 분열을 원하는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열은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어떤 무기를 보낼지, 아예 보낼지 말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에 루마니아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원을 강화하고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러시아 자산을 공격할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해 국경을 넘는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는 큰일입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1월 기사에서 루마니아를 우크라이나의 가장 우호적인 거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루마니아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무기를 전달하는 두 번째 주요 통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마니아는 다뉴브 회랑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철도와 도로 현대화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로 인해 루마니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위한 핵심 물류 허브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발전하고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3월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전략적 협정에 서명하여 영토 분쟁에서 비롯된 과거의 복잡한 문제들을 종식시키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두 나라가 굳건한 동맹임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루마니아 대통령 니코스 오르산이 자국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꺼리는 서방과의 또 다른 연결고리입니다. 7월 24일에 시작된 주말에 러시아가 드론을 루마니아에 보냈을 때 평소와 같은 시험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경계를 다시 밀어붙이며 더 작은 국가를 위협할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푸틴에게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 드론의 파괴로 대응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동맹국을 넘어 나토와 러시아 사이 새롭게 형성된 최전선 핵심 국가임을 보여줬습니다. 고리가 바뀌었습니다. 관찰은 이제 완전한 파괴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푸틴은 루마니아를 상대로 시도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과 나토 타격을 노리는 푸틴의 집착에도 이번 달 러시아의 좋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장군들은 푸틴을 기쁘게 하려고 너무 절박한 나머지 러시아가 콘스탄티니우카를 점령했다고 푸틴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군대가 러시아 군인들을 파괴적인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함정과 그로 인한 더 넓은 파장에 대해 저희 영상에서 더 알아보세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일어나는 최신 군사 동향에 대한 저희의 보도를 계속 확인해주세요. 전 세계 소식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